그래프 알고리즘과 네트워크 분석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최단 경로부터 중심성 분석, BFS, DFS 탐색까지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프 알고리즘을 다룹니다.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퀴즈 6개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으로 최단 경로를 찾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노드를 찾는 중심성 지표를 이해하고 파이썬으로 직접 계산해봅니다. 너비 우선 탐색 BFS와 깊이 우선 탐색 DFS의 차이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 사기 탐지 시스템 사례를 살펴봅니다. 먼저 최단 경로 알고리즘입니다. 배달 앱에서 여러 배달 지점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그래프에서 두 노드 사이의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방법으로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대표적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최적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이 로그 V, 시간 복잡도로 효율적으로 동작합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물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동작합니다. 시작점에 물을 부으면 가장 가까운 곳부터 차례대로 물이 차오르듯 알고리즘도 시작점에서 가까운 노드부터 하나씩 확정해 나갑니다. 우선순위 큐를 사용하여 항상 가장 가까운 노드를 먼저 처리하고 각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를 점진적으로 갱신합니다. 단, 음수 가중치가 있으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파이썬 구현 코드입니다. 먼저 히프 모듈을 임포트합니다. 데익스트러 함수는 그래프와 시작 노드를 받아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를 반환합니다. 디스턴시즈 딕셔너리를 무한대로 초기화하고 시작점만 0으로 설정합니다. 우선순위 큐의 시작점을 추가한 후 while 루프를 돌며 가장 가까운 노드를 꺼냅니다. 이미 처리된 노드는 건너뛰고 인접 노드들의 거리를 확인하여 더 짧은 경로가 발견되면 디스턴시즈를 갱신하고 큐에 추가합니다. 히프를 사용하면 로그 V, 시간의 최소값을 추출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다음은 중심성 지표입니다.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중요도를 수치화하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연결 중심성은 직접 연결된 이웃 노드의 수를 나타내며 친구가 많은 사람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매개 중심성은 최단 경로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빈도를 측정하여 정보 전달의 허브를 찾습니다. 근접 중심성은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평균 거리를 계산하여 네트워크 중심에 가까운 노드를 파악합니다. 중심성 지표는 실전에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는 높은 연결 중심성을 가진 사용자를 찾아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매개 중심성을 분석하면 정보가 어떤 경로로 전파되는지 파악하여 핵심 노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성 패턴을 통해 커뮤니티 구조를 감지하고 그룹 간 관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넷켑스 라이브러리로 중심성을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넷스를 NX로 임포트하고 그래프 객체를 생성합니다. add edges from 메서드로 간선들을 추가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디그리 센트럴러티 함수는 연결 중심성을, 비니스 센트럴러티는 매개 중심성을, 클로스니스 센트럴러티는 근접 중심성을 계산합니다. 각 함수는 딕셔너리 형태로 노드별 중심성 값을 반환하며 프린트문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켑스를 사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간단하게 중심성 지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BFS 너비 우선 탐색입니다. BFS는 같은 깊이의 모든 노드를 먼저 탐색하는 방법으로 마치 물결이 퍼져나가듯 레벨별로 탐색합니다. 큐 자료 구조를 사용하여 구현하며 가중치가 없는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를 찾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친구 추천 알고리즘에 활용되는데 1단계 친구의 친구를 찾아 새로운 연결을 제안하는 원리입니다. BFS의 동작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노드에서 물결처럼 퍼져나가며 탐색하는데 먼저 1단계 이웃을 모두 방문한 후 2단계 이웃으로 넘어갑니다.
방문한 노드는 재방문하지 않도록 체크하여 무한 루프를 방지합니다. 시간 복잡도는 5v+2로 모든 노드와 간선을 한 번씩만 방문하므로 효율적입니다. 레벨별 탐색이 필요한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BFS 구현 코드입니다. 컬렉션즈 모듈에서 딕을 임포트합니다. BFS 함수는 그래프와 시작 노드를 받아 탐색 순서를 반환합니다. 비지티드 집합으로 방문한 노드를 추적하고 Q에는 탐색할 노드를 저장합니다. while 루프에서 Q의 맨 앞 노드를 꺼내 결과에 추가한 후 인접한 이웃 노드들을 확인합니다.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노드만 비지티드에 추가하고 Q에 넣어 다음 레벨 탐색을 준비합니다. 딕의 파풀레프트는 1 시간에 동작하여 효율적입니다. DFS 깊이 우선 탐색입니다. DFS는 한 경로를 끝까지 탐색한 후 다음 경로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스택 자료 구조를 사용하거나 재귀 함수로 구현할 수 있으며 미로 찾기나 경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적합합니다. 또한 그래프에서 사이클을 감지하거나 위상 정렬을 수행할 때 활용됩니다. BFS보다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BFS와 DFS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BFS는 최단 경로를 찾거나 레벨별 탐색이 필요할 때 사용하며 Q 자료 구조를 활용합니다. 반면 DFS는 모든 경로를 탐색하거나 사이클 감지가 필요할 때 적합하며 스택을 사용합니다. 메모리 측면에서 BFS는 같은 레벨의 모든 노드를 저장하므로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DFS는 현재 경로만 저장하므로 메모리 효율이 좋습니다. 문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사람들 간의 관계 구조를 그래프로 모델링합니다. 노드는 사용자를, 간선은 친구 관계나 팔로우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영향력 있는 사용자를 찾고 커뮤니티 구조를 파악하며 정보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SNS 플랫폼의 핵심 기술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추천 시스템에도 활용됩니다. 2단계 이웃을 분석하여 새로운 친구를 추천하는데 친구의 친구 중 아직 연결되지 않은 사람을 찾습니다. 공통 친구 수가 많을수록 추천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링크드인과 페이스북의 친구 추천 알고리즘이 바로 이 원리로 동작합니다. BFS를 사용하여 2단계 이웃을 탐색하고 공통 연결을 계산하여 점수를 매깁니다. 실전 사례로 사기 탐지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거래 네트워크에서 이상한 패턴을 가진 거래를 찾아냅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연결 중심성을 가진 계좌는 자금 세탁의 중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간 내 급격한 거래 증가 패턴도 의심스러운 신호입니다. 실시간으로 거래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여 사기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알고리즘은 금융보안의 핵심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 알고리즘의 미래입니다. AI와 결합하여 더욱 강력한 분석 도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뉴럴 네스, GNN은 그래프 구조를 딥러닝에 적용하여 노드 임베딩을 학습합니다. 지식 그래프 기반 AI 추론 시스템은 개체 간의 관계를 이해하여 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대규모 네트워크 분석 기술도 발전하여 수억 개의 노드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2log(v) 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모든 노드쌍에 대해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두 번, 우선순위 Q에서 삽입과 삭제 연산이 5log(v) 이고 최대 2번의 간선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세 번, 각 노드를 V번씩 방문하고 정렬해 5log(v) 가 걸리기 때문이다. 네 번, 인접 리스트를 사용하여 2개의 간선을 V번 순회하기 때문이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 우선순위 Q, 힙의 삽입과 삭제 연산은 log(v의 시간이 걸립니다. 알고리즘은 각 간선을 최대 한 번씩 처리하며
총 2번 처리하는 동안 각 처리마다 힙연산이 수행되므로 전체 시간 복잡도는 2 로그 V가 됩니다. 힙을 사용하지 않고 리스트에서 최소값을 찾으면 then 이 걸려 전체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음수 가중치 그래프에서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우선순위 Q가 음수 값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 한 번 확정된 노드의 최단 거리가 음수 간선으로 인해 나중에 더 짧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 디스턴시즈 딕셔너리가 음수 값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번, 힙 모듈이 음수 가중치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할 시간을 드립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가장 가까운 노드부터 확정하는 탐욕적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 번 최단 거리로 확정된 노드는 이후 더 짧은 경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음수 가중치가 있으면 이미 확정된 노드까지 나중에 음수 간선을 통해 더 짧은 경로가 발견될 수 있어 알고리즘의 기본 가정이 깨집니다. 음수 가중치가 있을 때는 벨만포드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배달 경로 최적화에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대신 A 별표 알고리즘을 함께 사용하면 더 빠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A 별표 알고리즘은 음수 가중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 A 별표 알고리즘은 휴리스틱을 사용해 목표 방향으로의 탐색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세 번, A 별표 알고리즘은 메모리를 덜 사용하기 때문이다. 네 번, A 별표 알고리즘은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시작점에서 모든 방향으로 균등하게 탐색을 확장합니다. 반면 A 별표 알고리즘은 목표 지점까지의 예상거리, 즉 휴리스틱을 고려하여 목표 방향으로 탐색을 집중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방향의 탐색을 줄이고 더 빠르게 목표까지의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핵심 최적화 기법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구현에서 힙 모듈을 사용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라서 추가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두 번, 항상 최소 거리를 가진 노드를 로그n 시간에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 딕셔너리보다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네 번, 중복 노드를 자동으로 제거해주기 때문이다. 어떤 답이 맞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핵심은 현재까지 발견된 최단 거리가 가장 짧은 노드를 먼저 처리하는 것입니다. 힙, 즉 최소 힙을 사용하면 삽입과 최소값 추출이 모두 로그n 시간에 가능합니다. 만약 리스트를 사용해 매번 최소값을 찾으면 then 이 걸림으로 전체 알고리즘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효율적인 우선순위 Q 구현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그래프 기반 배달 경로 최적화 시스템에서 노드와 간선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조합은 무엇일까요? 한 번, 노드는 배달원, 간선은 배달 시간을 의미한다. 두 번, 노드는 배달 지점, 위치, 간선은 지점 사이의 도로, 연결과 거리 또는 시간을 의미한다. 세 번, 노드는 배달 순서, 간선은 배달 우선순위를 의미한다. 네 번, 노드는 배달 물품, 간선은 물품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정답을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프에서 노드, 정점, 는 개체를, 간선, 넷지, 은 개체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배달 시스템에서 노드는 창고, 음식점, 배달 목적지 등의 지점을 의미하고 간선은 이 지점들을 연결하는 도로를 나타냅니다. 간선의 가중치는 거리나 예상 소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실생의 문제를 그래프로 모델링하는 것이 알고리즘 적용의 첫걸음입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while 루프에서 인접 노드의 거리를 갱신할 때 조건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무한 루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두 번,
새로 계산한 경로가 기존에 알려진 경로보다 짧을 때만 갱신하여 최단 거리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3번, 음수 가중치를 필터링하기 위함이다. 4번, 이미 방문한 노드를 다시 방문하지 않기 위함이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조건문은 완화 연산의 핵심입니다. 현재 노드를 거쳐 인접 노드로 가는 새 경로의 거리가 이전에 알려진 최단 거리보다 짧을 때만 갱신합니다. 이를 통해 각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가 점진적으로 확정되며 불필요한 갱신과 큐 삽입을 방지하여 효율성도 높입니다. 이 완화 과정이 반복되면서 최단 경로가 수렴합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그래프 알고리즘은 최단 경로 찾기부터 중심성 분석, 너비 우선 탐색과 깊이 우선 탐색까지 데이터 과학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핵심 도구입니다. 배달 경로 최적화, 소셜 네트워크 분석, 사기 탐지 시스템 등 실전 프로젝트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기법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이 알고리즘들을 적용해 보시고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